2023년 글로벌 자산 배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 전략 팀장 유승민입니다. 2023년 글로벌 자산 배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붙인 제목은 순환적 회복 대 구조적 변화입니다. 순환적 회복이라는 의미는 내년도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자산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또 전환할 것이라는,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병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구조적 변화들이 또 시장의 중요한 변수들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시장을 괴롭혔던 지정학 변수, 그리고 주요 선진국과 중진국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 노령화 등이 중요한 구조적 도전입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내년 전반적인 자산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1년 남짓의 단기적인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는 성장, 인플레이션, 그리고 성장과 인플레이션 이 두 변수 사이를 조율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정점을 지나고 반면에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통화 정책은 긴축을 멈추고 관망세로 들어서겠지만 경기 둔화 요인들이 주식과 채권 각각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급격한 침체이든 또는 완만한 조정이든 바닥을 치는다라면 또 하반기에는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바뀔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 시점에서는 채권에 대해서 비중 확대,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 중립, 그리고 현금 축소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 나타났던 베어마켓, 그러니까 S&P 500 지수 기준으로 고점 대비 주가가 20% 이상 떨어졌던 사례들을 보면은 세 가지 스타일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표의 오른쪽 끝에 2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조정을 보였던 이벤트 드리븐 베어마켓이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경기가 호황을 보이고 그 호황의 끝에 물가가 상승하고 이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면서 나타나는 조정장, 즉 시클리컬 베어 마켓입니다. C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어느 부분에 임밸런스, 그러니까 불균형이 누적되어 있다가 그 불균형이 터지는 요인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그리고 주식시장의 조정이 나타나는 케이스를 스트럭처럴 베어 마켓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올해 경험했던 2022년의 조정 장세는 전형적인 시클리컬 베어 마켓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경기 확장과 더불어서 크게 올라왔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정책 수단을 가동했고요.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자산 가격들이 위험 회피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효과가 이제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경기 둔화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전반적인 조정 장세의 성격은 가장 충격적인 스트럭처럴 베어 마켓은 아니라 할지라도 시클리컬 베어 마켓의 후반에는 향후의 경기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대비하면서 자산 투자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앞서 보셨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주식시장이 언제 바닥을 찍는지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왼쪽에 그 리세션 기간과 비교해서 보신다라면 S&P 500 저점은 경기가 침체기로 진입한 이후에 평균적으로 8개월 후에 바닥을 찍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이 데이터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디어는 내년도의 경기 둔화에 대해서 저희 삼성증권의 경제팀의 의견은 아주 제한적이고 완만한 형태의 연착륙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일각에서는 급격한 경기 침체, 리세션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시각들이 존재를 합니다. 연착륙할지 경착륙할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된다고 봤을 때 당장 지금 올해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보였지만 내년 상반기에 경기 둔화가 나타날 경우에
경기 둔화기에 주식시장이 바닥을 찾는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즉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주식시장의 조정을 또 우리는 여전히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채권이 주식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우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어떤 사이클에 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터미널 레이트, 이제 소위 최종 금리라고 하는 미국 연준의 이제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 대략 내년 2, 3월 달, 3월 달 정도, 뭐 길어진다면 5월 달 정도에서 기준금리 기준으로 5에서 5.2% 범위에서 일단 그 인상 사이클, 긴축 사이클은 멈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 금리는 그에 선행해서 먼저 정점을 찍습니다. 시장 금리는 이제 채권 가격으로 측면으로서 본다라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멈추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한 가지 측면, 즉 정책 사이클이 그에 따른 시장 금리가 정점을 지난다는 것이 채권의 한 가지 장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그 자산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경기 둔화 요소인데요. 경기가 둔화되게 된다면 채권 금리는 하락 쪽으로 또 방향을 잡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그 정책 사이클 그리고 경기 요인들이 채권에는 투자 환경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단 그 절대적인 명목금리가 올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채권 같은 경우는 캐리 수익, 그러니까 보유에 따른 수익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캐리 수익은 주식이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의 상반기에 경기 둔화가 설사 우려하는 것처럼 리세션이 아니고 경기 둔화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과거에 중간중간에 글로벌 PMI가 50 이상에서 반전을 했지만 경기 둔화가 그 시장을 괴롭혔던 시점에 보면 채권이 아웃퍼폼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소 주식보다는 채권이 편안한 사이클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따라서 주식 같은 경우는 남은 사이클에서 경기 둔화와 기업 이익의 축소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차트는 세로축은 밸류에이션 PER이고요. 가로축은 실질금리입니다. 연준은 내년에도 금리 인상 사이클은 멈추겠지만 전반적인 실질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정책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현재 지금 주가 수준을 본다라면 실질금리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2018년 이후로 밸류에이션과 실질금리의 어떤 궤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 둔화가 나타난다면 기업 실적도 당연히 꺾이게 될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밸류에이션은 실제보다 더 비싸지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저희 삼성증권이 갖고 있는 이제 삼성 밸류에이션 종합지표라는 한 6가지 밸류에이션 척도로 현재 글로벌 주식의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고 있는데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식이 비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주식이 이러한 그 경기 둔화 요인 그리고 실적 악화로 인해서 빠진다라면 기대 수익률은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한 투자 전략은 바이 더 딥스, 즉 조정을 이용해서 편입하는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어떤 포트폴리오가 유리할까 본다라면 사실 뉴 올드 노멀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롭지만 오래된 노말? 이게 무슨 말일까? 과거에는 이제 한때 그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보였던 스토리들이었는데 지난 수년간 또는 길게는 한 1, 20년간은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그런 테마들이 다시 시장에서 관심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그리고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혜주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 운영 원칙이 효율성에서 보건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또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 국방과 안보에 대한 투자들 그리고 새로운 KPX 투자들 이런 쪽에서 투자 기회들이 주식의 선호도들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위험 요인을 본다라면 앞서 주식의 투자 아이디어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의 자산시장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재정학 위험입니다. 지난 한 30여 년간은 경제의 운영 원칙이 효율성이었습니다. 즉 러시아에서 생산을 하든 중국에서 생산을 하든 원가가 싼 지역이 가장 선호됐고 그러한 이제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전혀 위험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회복력이 중시되는 그런 시대이고요.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또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경쟁의 환경이 악화되는 그런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전반적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를 보이면서, 즉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만,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는 내러티브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부진하고 인플레가 높은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사례를 본다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60대 40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주식을 60 넣고 채권을 40 넣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부진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은 6대 4 포트폴리오가 가장 선전했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4대 6 포트폴리오가 더 유리했고, 또 여기에 주식 30%, 채권 50%, 상품, 즉 커머디티 한 20%를 넣으면 성과가 개선이 됐더라는 것이죠.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세상에서는 전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적 회복을 기대를 합니다. 경기가 침체, 둔화가 되겠지만 또 회복되는 사이클이 예상이 되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과거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에 대한 비중과 아울러서 뭐 실물 자산 또는 상품 쪽에 투자 비중을 늘리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글로벌 자산 배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